서윤은 낮에는 식당 일을 돕고 밤이면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떨어져 지낸 지도 어느덧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성북동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이복 동생 태준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태성바이오의 경영권을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예상치 못한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태준의 전처 윤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평범한 여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려던 태준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의 목적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뉴스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7억빚 대신 재벌가 며느리. 이어서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위에 돈으로 신부 산다. 임신까지 계획된 후계자 만들기.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천의 작은 식당까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태석이 어디선가 구해온 문서 하나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한정호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고를 은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사고의 책임자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지금 동료들을 배신하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까지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 탓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계약 결혼이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없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침 태성바이오의 임시주주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태준의 대표직 해임을 안건으로 올린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도연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서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몸도 무거우신데. 이대로 있으면 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윤은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태준은 그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강태준 대표와 결혼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결혼을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15년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죄인이 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이 앞으로 나와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5년 전 안전설비 중단, 지시 문서, 강태석의 결재 서명, 사고 은폐를 논의한 회의록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강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작입니다. 저건 다 조작된 자료예요. 그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15년 전 아버지와 형님의 대화입니다. 정적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태석이를 살리려면 한종우 하나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 장내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거 공개하면 아버지도 나도 끝이야. 회사도 끝이라고. 태준은 형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사람 하나의 인생을 죽였다면 그런 회사는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태준은 자신의 대표 자리와 상속권까지 내려놓을 각오로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석의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15년 전 사고는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서윤은 그날 이후에도 태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준 역시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윤의 산부인과 진료가 있는 날마다 병원 로비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먼 발치에 앉아 있다가 진료가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안 해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신 선택을 빼앗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당신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서윤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안 돌아가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평생 기다릴게요.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제천 식당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서윤은 홀로 주방 한편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아버지의 명예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속 아버지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도 될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준이 불쌍한 사람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서윤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난 몇 달 태준은 단 한 번도 서윤에게 돌아오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료가 있는 날마다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어머니에게 짧게 메모를 남긴 뒤 조용히 차키를 챙겼습니다.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유는 밤길을 달려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걸음은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단 한 번도 돌아오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온전히 서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성북동 집 앞에 차를 세우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깊어진 눈가로 보아 그동안 그도 편히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나 아직 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화낼 거예요. 그래도 돼요. 우리 아빠 일도 잊지 않을 거예요. 잊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대신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태주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내가 떠날까 봐 두려운 순간일수록 숨기지 마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태주는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붙잡은 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다림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돼요. 태주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원래 당신 집이에요.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현관 안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이에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안에 그날 밤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를 품에 안은 서윤은 오래 고민했던 이름을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전했습니다. 윤호. 강윤호. 우리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만 빌릴게요. 태준은 아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낳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같은 시기 재수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15년 전 사고의 진짜 책임 소재가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한정호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강태석은 사건 은폐와 관련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북동 집 거실에는 새로운 사진 하나가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한정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로 아이의 장난감과 웃음소리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차갑고 조용하던 대저택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서윤은 거실에 앉아 태준과 나란히 잠든 윤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계약서를 떠올리며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예전에 계약서 썼었잖아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도 하나 새로 써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조건을 말했습니다. 기간은 평생. 비밀 만들지 않기. 힘들다고 혼자 떠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서로를 구해준 사람인 척 하지 않기. 태준이 왜냐고 묻자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위기를 해결해 준 건 맞아요. 근데 나도 당신을 다시 사람들 속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로 도운 걸로 해요. 어느 한쪽이 구해준 게 아니라. 태준은 그 말을 가만히 곱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의 작은 숨소리와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